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12주차 수업입니다. 이제 앞으로 2주 수업 더 하고 나면 기말 시험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말 시험은 대면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도 대면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산하기관이 돼서 그 비대면은 좀 교수 재량이긴 하지만 대면으로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시험만큼은 대면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대면으로 기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이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15주차 기간이 있죠. 기업 기말 시험 때. 그때 시험을 그 오픈북, 오픈노트, 영어로 얘기하면, 자, 우리 말로 한다면 이제 자료들을 다 이용해서 시험해 보는데, 단 자료라고 해도 인터넷이라든지 하는 컴퓨터는 빼고, 그 나머지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했던 내용들이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필기할 것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정리할 거, 또 자료 참겨 놓으실 거 그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했던 좀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백트래킹 알고리즘. 자, 이거가 1950년대부터 그 아이디어는 나와 있던 얘기고, 1960년대에 들어서서 어떻게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이 얘기들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다라고 한다면 그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바둑을 둔다라든지 아니면 체스를 한다든지 오목을 둔다든지 뭐 바둑은 워낙 이제 그 룰이 복잡해서 그 사람만 가지고 할 때는 서로 간에 이제 그 아이디어 싸움이고 경험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아이디어를 다 집어넣어서 룰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적에 사람이 이기기 힘들었죠. 대표적으로 알파고라고 하는 그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뭐 우리 이세돌이도 하는 그 바둑 기사분도 한 번, 두 번 이겼나? 뭐 그래봤자 그 기계한테 이기질 못했죠. 물론 그 상황에서는 병렬로 처리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서버들이 있었고 그 서버들이 통신망이 끊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그냥 깡통 수준이었었겠지만 통신망이 잘 동작하고 있었고 프로그램도 오류 없이 잘 동작하고 있었을 때 이기지 못했죠. 만약에 이제 한두 번 이겼는데 그 룰마저 그 알파고라고 하는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그 룰이 다 적용이 돼 가지고 이기기 쉽지 않다. 더더욱이 요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한때는 이제 그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냐 해서 그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요즘은 그걸 갖다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죠. 한때는 신경망이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해서 사람의 뇌에 의사들은 이제 좀 비난하고는 있어요. 자기들도 사람 뇌를 지금 뭐 거의 이해를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그 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그만한 부분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인공지능 중에 신경망이라고 하는 신경의 뭐 시냅시스가 어쩌저쩌니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와 같이 학습에 의해서 점점점 기능이 늘어나는데
거기하고도 일접한 관계가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전 시간에 이런 아주 간단한 경우에 대한 그 판에 있다라고 하고 4 x 4라고 하는 판에 퀸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놓는 경우를 얘기하죠. 근데 이게 몇 개냐면 4개예요. 그 4개의 퀸을 놓는데 이 놓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서로 위협적이지 않도록 할게. 위협적이지 않게. 여기서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서로 같은 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같은 행에 있어도 위협이 되고 같은 열에 있어도 위협이 되고 또는 대각선에 있어도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경우 위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이- 이렇게 있어도 위협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겨도 위협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위협이에요. 위협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네 개의 말을 4x4라고 하는 그 말판이죠. 이 판에 체스판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사람도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지 않다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든 경험이 있는 사람도 가득가득 혼동할 수 있겠죠. 경험이 있어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속의 컴퓨터로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이런 장기판에다가 이 4개의 퀸을 배치하는 아주 단순한 예를 가지고 먼저 그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처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말을 놨더니 이거 위협적이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요 말을 갖다가 여기다 놓지 말고 하나 그 다음 여기다 한번 이동시켜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제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말을 세 번째 줄에 놓는데 같은 줄에다 놓을 수 없으니까 세 번째 줄에다 놓는데 여기다 놓게 되면 위협적이 되죠. 같은 줄이 되니까. 여기다 놓으니까 이거하고 또 제 그 위협적이 되죠. 또 이렇게 놓으면 이것도 제 그 위협적이 되고 이렇게 돼도 대각선이 돼서 위협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거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오른쪽 한 칸 더 이동시키니까 바로 어떻게 되냐면 갔던 거에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왔던 동작에서 되돌아가니까 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트래킹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을 그 전에 이제 그 그래프를 하면서 이제 배웠던 알고리즘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뭐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는 그 하나 더 있다고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정점들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다 방문하기 위한 이 알고리즘이 뭐가 있었냐면 일단 방문하지 않은 걸로 다 표시를 해놓고 이 제일 먼저 1번을 방문하죠. 그 다음에 2번을 가고 그 다음에 2번 방문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또 3번을 아직 방문 안 했으니까 3번 하고 그 다음에 이 4번을 방문하게 되죠. 뭐 이런 식의 그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뭐 여기 선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4번, 2번 다음에 5번을 갈 거냐라고 한번 해보죠. 2번 다음에 5번을 가려고 보니까 뭐 사이클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2번 다음에 4번에서 여기 이렇게 한번 볼까요? 2번에서 3번 오고 3번에서 4번을 갔어요. 그 다음에 2번을 가려고 보니까 이미 방문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4번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이 3번을 방문하니까 이미 또 방문한 거였고 1번은 이미 방문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마지막 5번을 방문하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
계속 따라가는 이 깊이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갖다가 이 depth for search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 그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이것도 번역이 이 대추적이다라고 하는 번역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그런 대로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이걸 따라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적, 다시 추적, 뭐 어렵게 뭐 괜히 한 말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쓴다면 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면 depth for search라고 하는 깊이 우선 요 알고리즘에다가 이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아까 그래프의 경우는 사이클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안 되는 경우죠. 그러면 계속 뱅글뱅글 돌 테니까. 그러니까 백트래킹은 더 이상 가면 손해다. 아니면 포킨스 프로그램에 퀸이 4개짜리 배치한다면 위협적이다 하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되돌아가라고 한다. 그걸 갖다가 바운딩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운딩 펑션이 2개가 추가된 이런 형태를 갖다가 백트래킹 알고리즘 또는 백트래킹이다 라고 부른다 하죠. 그래서 깊이 우선의 거기다가 바운딩 알고리즘이다. 자, 그러면 depth for search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알고리즘은 우리가 노드 B라고 하는 노드가 있다면 제일 먼저 그거와 이 근접한 노드를 찾죠. 그래서 이 노드가 U라고 하는 뭐 다른 노드가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B를 방문한 걸로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B라고 하는 요 노드에 연속해 있는 연결돼 있는 정점들이 있었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child인데 그 child가 U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깊이 우선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와 같이 제기 호출 방식을 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for queens problem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다면 4 곱하기 4라고 하는 장기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위협적이지 않는 걸로 장기판에 위협적이지 않도록 배치한다. 4개의 퀸 말을 갖다가 배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4 by 4라고 하는 데다가 말을 4개를 갖다가 배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하는 만큼의 경우 수가 발생한다라죠. 그러니까 경우 수는 256가지의 경우 수가 발생한다라죠. 그래서 말이 4개밖에 없을 경우 그나마 그것도 이 4바이 4라고 하는 데다 배치하는데도 불구하고 256번에 해당되는 이 배치 방법을 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배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배치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수 뭐 256가지 다 할 필요는 없고 각각의 말은 같은 행에 배치하지 않는 걸로만 골라 보도록 하죠. 그래서 1번 말하고 2번 말이 같이 여기다 놓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때 이 배치하기 위한 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솔루션 스페이스다라고 해서 그래서 포킨스 프로그램의 솔루션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경우가 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 포킨스 프로그램의 해, 이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죠. 첫 번째 그 말에 해당되는 위치로 봤을 때 이 말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제 x1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1번 열에다가 배치하자. 그래서 1번 말은 1번 행이고 2번 말은 2번 행에 배치하고 3번 말은 3번 행에 4번 말은 4번 행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 1번 말을 1번 열에 배치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 다음에 2번 말이 배치될 수 있는 거는 2번 열에 배치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그 3번 열에 배치할 수도 있고 4번 열에 배치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2번 열에 배치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세 번째 말은 이 3번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어요. 또는 4번에 배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3번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경우 3번 위치에 만약에 배치됐다면 이 네 번째 말 퀴는 4번에 배치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그 마지막 그 그래프 또는 추리 형태가 되면 O라고 하는 정점 또는 저희 그 노드가 표시가 되겠다. 자, 다시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1번에서 2번으로 오는데 이미 대각선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일단 문제가 있는 거를 제거하고 이 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모든 경우 수를 쓰자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에다 배치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다 유기하냐면 3번에다가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7번 노드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를 3번 열에다 배치하고 나면 그 다음 거는 어디다 배치하냐면 2번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4번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2번에 배치하는 경우를 9번이라고 하는 이 노드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번에 배치하는 걸가 되겠죠. 자, 만약에 첫 번째 말을 1번 열에, 두 번째 말을 3번 열에, 세 번째 말을 4번 열에 배치했다면 마지막 열은 어디 배치할 수밖에 없냐면 2번에 배치할 수밖에 없죠. 이걸 12번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1번 말 다음에 2번 말이 4번 열에 배치한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2번 말은 2번 행의 4번 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4번에 배치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배치할 공간이 2번하고 3번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여기 이게 14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5번째는 3번에 해당되는 데다가 배치가 될 테고 16번에 해당되는 데는 이 2번에 해당되는 데다가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17번. 하나 더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18번이 되고 이 부분이 첫 번째 말의 위치가 2번에 배치됐을 때죠.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1번에 배치했을 때, 3번 열에 배치했을 때, 4번 열에 배치했을 때. 그리고 다시 여기도 둘로 이렇게 표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1번 다음에는 3번에 배치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배치가 아직 안 된 14. 그 다음에 여기도 이 4번 그리고 또 그 3번 이렇게 해서 이 노드들에 대한 것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여기 3번, 4번 이렇게 하게 되면 3개씩 또 세 가지가 경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하게 되면 이 65개 정도의 노드 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솔루션 스페이스인데
요때 뭐라 하냐면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보자.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1번을 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퀸에다가 퀸을 1번 열에 배치를 했다 이죠. 그리고 2번에 오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벌써 대각선이 돼서 위협적이다 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백한다 이거죠. 다시 말해 더 이상 4번하고 5번에 해당되는 정점들에 해당되는 것 또는 저희 그 노드들에 해당되는 것을 진행할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해서 솔루션 스페이스에 4번하고 5번에 해당되는 노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여기서 어디로 뛰냐면 다시 톡 뛰어 올라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냐면 2번에 패런트 부분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1번에서 2번에서 이제 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3번을 거쳐서 가죠. 그러면 1번하고 3번에 해당되는 열이니까 서로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2번으로 와서 보니까 2번하고 3번 사이에 이 대각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 그래서 이게 백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로 백하냐면 패런트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을 하고 나면 8번 노드에서 다시 진행을 해서 일로 오게 되죠. 11번 노드로. 11번 노드로 와서 보니까 이것도 이 3번하고 4번이 이 대각선이 된단 말이어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럼 이것도 백해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8번 이미 더 이상 갈 게 없으니까 다시 2번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서 13번에 되기 정점이니까 4번이 되고 4번에서 2번을 하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2번하고 3번에 대각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네 라고 하는 게 판정이 되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갈 길이 없으니까 다시 패런트로 되돌아가서 여기서 이 4번하고 3번 보니까 이것도 또 저희 대각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협적이니까 되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엔 13번 노드에서 더 이상 진행할 길이 없으면 패런트로 되돌아가죠. 또다시 갈 길이 없으니까 패런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8번 노드로 18번 노드로 오고 18번 노드에서 2번이 되고 1번 이거 또 다시 저희 이 위협적이다. 그래서 일로 되돌아가고 18번에서 이번에는 3번으로 가도 또다시 위협적이라는 게 나오죠. 따라서 이것도 되돌아가고 4번으로 가니까 위협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정점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2번, 4번, 1번이라고 할게요. 1번과 3번 있죠. 그래서 1번 노드를 만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3번 정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3번 다음에 1번이 될 테고 그래서 1번에 가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1하고 3 사이도 위협적이지 않고 그래서 2, 4, 1, 3 이라고 하는 부분이 찾아진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2번 요거죠. 자, 색깔을 이렇게 쓸게요. 2번에 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번에 퀸이 있고 3번에 퀸이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찾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길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식의 거를 갖다가 갔다가 되돌아가고 되돌아가는 이런 알고리즘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더 가도 되는지 가면 안 되는지 그거를 바운딩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non-promising이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쓸게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래서 또 하나는 promising. 그래서 non-promising과 promising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non-promising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solution space에 다시 말해서 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답이 나온다. 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까 이제 노드라고 했죠. 노드 또는 이 마디를 갖다가 non-promising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없어요. non promising이니까 가능성이 없는 노드를 갖다가 non promising이다라고 한다면 promising은 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노드 또는 마디를 갖다가 promising이다. 그렇다면 백트래킹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라드가 하는 거는 이 마디라고 하는 노드에서 그 유망성을 점검하는 거죠. 이제 이게 유망성이에요. 유망하냐 마냐 하는 거. 그래서 이미 어떤 마디 또는 노드의 유망성, promising이죠. 유망성을 점검하게 되는 거. 점검한 후에 그 유망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걸 계속 진행하면 의미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호출된, 다시 말해서 추리해서 패런트 쪽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백트래킹이다라고 하죠. 유망하지 않다고 판정된다 하죠. 그러면 그 마디에 해당되는 부모 쪽, 부모 마디로 다시 말해 패런트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 되돌아가는 걸 갖다가 백트래킹이다라고 한다. 이제. 되돌아가서 다음 후손 마디에 이에 대한 그 검색하는 절차죠. 이걸 갖다가 이 백트래킹이다라고 하고 실제 이 AI의 상당수는 검색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검색해야지만 빨리 되고 정확하게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길 찾는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게임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그 중에 하나가 백트래킹 알고리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잘 활용하면 그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얘기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트래킹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해서 볼게요.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한 형태를 보게 되면 일단 유망하냐 안 하냐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해서 그 마디 또 노드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그 마디의 패런트 쪽으로 되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그 마디에 대한 거를 그 계속 그 마디를 이용해서 다음 후손으로 갈 건지에 대한 거를 체크하기 위한 걸로 해서 그 체크 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디에 해당되는 거를 이 노드라고 하는 영어로 표시하도록 하고 첫 번째 그 마디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유망한지 아니면 더 이상 하는 것이 무의미한지 막말로 텄는지에 대한 걸 본다 이죠. promising.
이 정점 또는 이 노드 또는 이 마디가 유망한지에 대한 걸 보는 거죠. 유망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망하다면, 그 다음에 해가 되는지에 대한 거, 이미 해인지에 대한 거죠. 솔루션. 이 마지막까지 와서 그 해가 완전히 이 완성이 됐다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인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아까처럼 포킨스 프로그램에 이 퀸들의 배치의 열도를 쭉 나열해 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진행을 해야 된다면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마디가 유명한 거에서 다시 차일드 쪽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for each 그 차일드 각각의 그 B에 해당되는 거에 이 후손들을 가지고 직계 후손이니까 child가 되겠죠. 후손들에 대해서 또다시 유망한지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 검사해 주는 게 이 체크 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해본다. 자, 이런 구조 전체가 뭐가 되냐면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이 이게 바로 그 깊이 우선 알고리즘의 구조와 굉장히 닮았다라고 그 알고리즘을 좀 활용한 거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앞이 자, 이렇게 됐다는 걸로 이런 형태로 된 알고리즘이 되는 걸 우리가 이 퀸이 4개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장기판이 4x4에다가 놓는 거였다면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핀의 개수가 n개 그 다음에 장기판의 개수도 n 행이 n개 열이 n개 그래서 n by n의 장기판에다가 배치하는 문제로 좀 더 확대해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까 퀸의 개수 가지고 얘기했죠. 4 퀸스 프로블럼 또는 4 퀸스 프로블럼. 이제 퀸이 n개니까 n 퀸이라고 하는. 그래서 n 퀸스 프로블럼, n 퀸 또는 n 퀸스 프로블럼에 대해서 보자. 요거는 장기판이 n by n, 가로가 n, 세로가 n이라고 하는 칸으로 만들어져 있는 체스판이죠. 체스판에 이 말들을 갖다가 위치하기 위한 이런 걸 갖다가 n 퀸스 프로그램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위협적이지 않아야 되니까 같은 행, 그다음에 같은 열, 그리고 이 대각선, 뭐 대각선, 대각선에 위치하지 않도록 서로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Four Queens 프로그램의 그 확장판이다라고 하는 거에 이거 를 갖다가 N Queens 프로그램이다라고 죠. 자, 그럼 여기서 같은 행위나 같은 열에 대한 거는 쉽게 판단이 되는데 대각선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 예를 들어서 3번 말과 그 다음에 1번 말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3번 말과 1번 말이 있는데 3번 말은 만약에 이제 말이 1번부터 시작했다면 이 3번 말은 3번 행에 들어갈 거고 1번 말은 1번 행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줄이 1번 줄, 3번 줄에 들어가는데 그때 대각선에 대한 것만 하는 거니까 그 줄은 다르고 대각선에 대한 검사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컬럼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해주면 되겠다. 열에 대한 거. 그래서 만약에 i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i가 좀 더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했을 때 이 표현이다. 이제 이거 아랫줄에다 적을게요.
조건이 뭐냐면 이 K라고 하는 그 말의 번호와 퀸이라고 하는 번호, 퀸의 번호,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번호를 갖고 있는 퀸의 번호를 보면 I가 조금 더 크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봤을 적에 칼럼에 봤을 때 I번의 그 말이 놓이는 열의 번호, 그 다음에 그 K번 말이 놓이는 열의 번호, 그 다음에 i가 더 크다니까 i 빼기 k를 했을 때 요거하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값이 똑같다? 그러면 대각선이다 이죠. 이런 조건이면 요 조건이 성립이 됐다면 이거는 대각선이 된다는 얘기죠. 대각선에 이 그 말 ik와 i가 위치해 있다.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죠.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개에 해당되는 열의 그 대각 그 이제 차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절대값으로 보고 그 다음에 i가 더 크니까 i 빼기 k를 했을 때에 대한 값하고 이게 동일한 값이 됐다면 이거는 이제 대각선에 위치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퀸이라고 하는 말이 n개 있을 때 n개에 해당되는 열과 n개에 해당되는 행으로 되어 있는 n by n 그 장기판에다가 배치하면서 위협적이지 않게 하자라고 한다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써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이제 써볼게요.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호출 시작은 이 퀸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0번에 해당되는 걸로 호출된다 이제. 그래서 메인에서 이 호출해 주는 부분은 요거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 퀸이라고 하는 퀸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이 그 말의 번호들이 있죠. 그걸 인덱스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말 i가 이 i번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위치에 해당되는 것이 정말 이제 유망한지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그 promising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함수를 쓰게 되는데 이 i번 말이 그 위치되는 부분이 이 정말 제 그 유망한지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면 이 i번째 말이 n번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말의 위치가 다 이제 배치가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말의 배치 위치를 인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이제 퍼센트 d니 그런 건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컬럼에 1번 말의 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컬럼에 n번 컬럼까지에 대한 걸 가지고 표시해 주면 되겠다. 만약에 이 아직까지 더 배치해야 될 말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else 부분으로 오겠죠. 그리고 이 그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n 개의 말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n까지 값을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 배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컬럼 다시 말해서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그 이제 그 행의 위치가 i번의 그 행에 있었으니까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그 그러니까 이제 j번 말을 갖다 배치해 보는 거 바로 옆에다가 그리고 다시 이 그 depth for search에서 했듯이 이 말의 위치를 하나 더 증가시키는 거 가지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for loop에 닿는 거와 그 다음에 이거에 닿는 부분이 들어가죠. 자, 물론 여기 J라고 하는 부분이 썼으니까 이제 더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이 이 C 언어에서는 훨씬 더 정확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이 퀸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데스포 서치와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이 그 전체 그 모습의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은 게 이 promising이죠. 이 promising에서는 이 서로 대각선인지 같은 행인지 같은 열인지에 대한 걸 분명하게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같은 열에 대한 것만 해주면 되죠. 같은 행은 그 말의 위치에 따라서 말이 1번 말이다. 그럼 1번 행에 놓일 거고 2번 말이다. 그러면 2번 행에 놓일 거고 10번 말이다. 그러면 10번 행에 놓이는 걸로 할 거예요. 따라서 이그 행에 대한 같은 행인지에 대한 검사는 해줄 필요 없고 같은 열인지에 대한 검사와 대각선 검사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그 퀸스라고 하는 거에서 promising은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유망한지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promising에 대한 거를 봐야 되겠죠. 자, promising은 유망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죠. 따라서 이 불리언 값으로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걸로 출력이 되면 되겠다. promising이라는 함수, 이 인덱스 다시 말해서 그 말의 이 위치가 유망한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자 이거죠. 여기다 이제 변수를 한번 써볼게요. 이 K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써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불리언 값을 가지고 스위치라고 하는 이제 그 변수 한번 써볼게요. 제일 먼저 K에다가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라고 하는 데다가는 이 true 값을 상수 값으로 넣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그 대각선 검사와 그다음에 같은 열에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거죠. K가 있고 I인데 I라고 하는 말이죠. I번째 말. 그래서 I번째 말에 이 그 만약에 10번 말이다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쭉 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9번까지의 말들하고 그다음에 10번 이제 막 놓으려고 하는 말이 혹시 대각선에 놓였다든지 또는 같은 열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줘야 되겠다. 따라서 K는 I보다 작은 말들의 번호예요. 그리고 또 조건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잘 통과됐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스위치라고 하는 이그 추루 값이 돼서 지금까지는 통과됐어요. promising이라고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같은 열에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K번에 해당되는 말과 그 다음에 I번 말의 칼럼의 위치가 동일하다면 이거는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또는 이 그 아까 대각선 검사해 주는 건데 I번의 말의 번호가 더 크니까 컬럼 이렇게 K 이렇게 뺀 거죠. 물론 여기다가 이 절대값이니까 ABS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I-K 값하고 동일한 이런 조건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 빼기죠. I-K요. 이것도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여서 equal I-K. 자, 이렇게. 자, 요 가로와 요 가로예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위협적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while문을 계속 할 필요가 없죠. 뭐 하냐면 바운딩 해가지고 위로 튀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따라서 이 그 for를 계속 할 이유가 없으니까 false라고 하는 값을 넣어준다. 따라서 이 while를 벗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문에서 k 값이 하나 더 증가시켜 줘야 될 테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잘 통과가 되면 만약에 10번 말인데 1번부터 9번까지 대각선이지도 않고 같은 열이지도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promising이다 이죠. 그때 이 리턴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그 promising이 아니다 그러면 스위치에서 false 값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가 이 스위치에 해당되는 결과를 리턴해 주면 되겠다. 이게 바로 아주 간단한 promising이라고 하는 함수 부분으로서 이 진행을 할 건지 말 것인지 유망 가능성에 대한 것을 판정하는 알고리즘이 이걸로서 완성이 된 거다. 자, 요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그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실습 자료 보게 되면 11, 12, 13이 있는데 실습 자료 이 10이라고 12가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기 11은 뭐냐면 이 포킨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요 문제에 대한 거를 알고리즘을 한번 작성해 봤고 요거는 이 그 컬러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컬러링이다라고 하는 문제도 이 그 이와 같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 지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 넘어가서 이 컬러링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지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조금 동쪽, 서쪽 이게 지금 좀 커다란 나라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개로 쪼개졌다고 가정해서 뭐 이렇게 쪼개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나라가 하여튼 있다라고 한번 가정했을 때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칠을 해야 되겠죠. 국경선을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라는 노란색으로 칠되고 그 옆 나라는 이 색깔로 칠해되고 그 다음에는 이 색깔로 칠해되고 여기는 이렇게 칠이 되고 물론 여기도 노란색으로 칠되죠. 포킨스 프로그램하고 달리 이 인접하지만 않으면 다른 같은 색깔로 칠이 돼도 큰 문제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컬러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요. 이 컬러링 프로그램도 바로 뭘 가지고 하게 되냐면 이 엔킨스 프로그램처럼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걸 적용해서 여기는 무슨 색깔 쓸 건지 만약에 국가가 100개가 있다라 한다면 100가지의 색깔을 준비해 놓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한 뭐 10가지. 그 가능하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면 가능하다면 색상을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좋겠죠.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문제 이게 컬러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색상으로 할 것인지 두 가지 색상으로 할 것인지 뭐 우리나라의 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도들끼리는 어떻게 표현해서 색깔하면 될 것인지까지 했을 때 색상은 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의 문제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바로 컬러링 프로그램인데 이게 바로 실습 12에 들어가 있다. 자, 요거까지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관련된 아주 유사한 또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바로 한정 분기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하죠. 자, 이제 백트래킹 알고리즘하고 유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한정 분기 알고리즘이다라고 불러요. 이것도 번역이 뭐가 한정돼 있고 뭐가 분기냐라고 해서 사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전문가들은 이제 자꾸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이런 신조 뭔 개소리를 하나라고 할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브랜치라고 하는 말.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가지를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를 쭉쭉쭉쭉 쳐내라고 갈고 있었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마, 가지 마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거기서 가지 말고 되돌아가야 되겠죠. 아까 바운딩이라고 하는 백트래킹하고 비슷한데 그 길로 가게 되면 빙빙 돌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길로 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찾는 거하고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브랜치 앤 바운드라고 하는 이름을 대 있고 이 바운드 알고리즘을 갖다가 번역해서 그 브랜치 앤 바운드 한정 분기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TSP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세일즈맨, 트래블링 세일즈맨 문제. 그래서 이거는 이 그 판매원 그 문제다라고도 불러요. 이 판매원이 전국에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다시 결국은 자기 원 위치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 도시들을 방문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찾는 문제가 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장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모든 경우 수를 다 하는 거. 아까 보게 되면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모든 경우를 찾아서 한 가지 한 가지 있으면 이거 보니까 별로 좋지 않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거보다 또 좋지 않네. 그런데 이 아까 포킨스 프로그램은 분명했어요. 위협적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그 TSP 프로그램에는 첫 번째 길로 가니까 비용이 100이 나왔어요. 또 다른 길로 보니까 95가 나왔어요. 또 다른 길로 가보니까 94가 나왔다. 또 다른 길로 보니까 96이 나왔다. 그럼 뭐 또 94가 제일 짧은 형태의 비용이니까 94를 가지고 끝까지 가 봐야지만 결국은 이 더 작은 비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처럼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어느 선에서 봤을 적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를 푸는 걸 갖다가 이 그 한정 분기 알고리즘이다라고 해서. 또 판매원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시작하는 도시가 있어요. 시작 도시에서 이 출발하는 거죠. 출발해서 이 각 도시를 방문하고 다시 이 자기 이 위치로 처음 위치죠. 처음이죠. 처음 위치로 되돌아올 때까지 예, 비으니까 되돌아올 때까지 예, 이 그 비용인데 이 비용이 뭐냐면 이 최소 비용을 산출하는 이 알고리즘 또는 문제, 이 비용 산출 문제를 갖다가 TSP라고 해서 Traveling Sales Person Problem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TSP 거기다 또 P가 하나 더 붙여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가 있다 그랬다면 그런 도시들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죠. 한반도가 다운. 그러면 이 시작 위치가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렇게 돌아서 최종적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이 길을 찾는 세일즈맨이 판매를 해가면서 이 차비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런 거 왜 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도시가 25개였다. 예를 들어서 이 25개, 다시 말해서 도시가 25개였다 했죠. 근데 이런 경우에 25개인 도시를 이 TSP라고 하는 그 문제로서 이거 해는 찾기 위한 탐색을 탐색하는 음, 경우 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n-1 팩토리얼이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24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3GHz CPU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들이죠.
보통 노트북 컴퓨터들이 이 2점 얼마라고 하는 그 주파수를 사용하는 클럭 주파수를 사용하는 컴퓨터들이죠. 3GHz짜리가 이제 요즘에 조금 이제 그 게임용이라고 하는 걸로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데스크탑에 그런 CPU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행 시 얼마가 걸리나 보니까 1억 년 이상 걸린대요. 이건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이미 자료에 있는 걸 그냥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년 이상 걸린다. 그렇다면 이 많은 거 언제 가지고 그 판매원이 가장 비용을 절약할 것인지를 찾자라고 한다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경로를 판정을 못하는 거죠. 25개 도시를 도는데. 따라서 가능하다면 탐색의 경우 수를 줄여가지고 빨리 결과를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탐색 이 경우 수를 갖다가 를 줄이는 방법을 찾자. 이게 바로 뭐냐면 브랜치 앤 바운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경로가 지금까지 찾은 경로보다 더 좋은 해냐라고 한다. 아니면 더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까지 찾은 것보다 중간 결과까지 가서 보는데 썩 좋은 결과가 아니다라면 더 이상 그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한번 써본다라면 어떤 부분 경로의 길이가 지금까지 찾은 이 가장 좋은 해, 가장 좋은 해, 다시 말해서 경로죠. 해를 초과한다면, 초과한다면 그 부분 경로는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죠. 저는 더 이상 확장한 길로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확장한 경로 검색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게 되죠. 더 확장된 경로라고 하면은 진행을 갖다가 계속 한다는 얘기죠. 계속 진행. 그 길로 계속 가는 거는 이제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판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 분명히 아까 그 백트래킹하고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 요소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분기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음을 판정한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 수를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분기를 1사분기, 2사분기 하는 분기가 아니고 자른다는 얘기, 진행하는 얘기죠. 분기 또는 분지 뭐 이렇게 더 이상 이게 진행할 필요가 없으면 없음을 판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만약에 추리 형태로 가는데 이 그쪽 길로 가면 더 이상 이제 그 좋은 결과를 못 내민다라면 그 추리의 가지를 싹둑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 가지치기다 그래서 영어로 프로닝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일단 필요 요소는 첫 번째 모든 경우 수를 나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정된 분기 이거를 통해서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인다 하죠.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는 이 초기에 좋은 해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에 보니까 딱 찾았는데 아주 최단 거리로 그 세일즈맨이 갈 수 있는 거 또는 최적의 비용을 하는 게 찾아졌다면 그 다음 거를 보니까 한두 번 가려고 보니까 이미 아 이거 최적보다 안 좋아 안 좋아 그럼 다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초기에 그 좋은 해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먼저 잘 찍어야 되는데, 물론 이거 찍는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이 최적해가 있을 만한 어떤 경험 법칙이 있겠죠.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험 법칙을 조금 살려서 탐색을 먼저 하는 거죠. 최적해가 있을 만한, 네, 있을 만한 곳, 영역을 먼저 탐색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험 법칙을 영용해요. 또는 다른 얘기로 이미 그 앞서서에 따라 선언 법칙이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되게 되면 이 시간 복잡도를 얘기해봐라라고 할 적에는 때로는 제 시간 복잡도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경험에 따라서 경험이 맞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경험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알고리즘들에 대한 제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 비교 분석을 하는 걸 가지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뭐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의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문제. 이 사전식 탐색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에서 2로 가는 방법이 있고 1번 도시에서 3번 도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1번 도시에서 4번 도시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1번 도시에서 5번 도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만약에 5개 도시가 있는 경우를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본다면 시작할 출발할 도시가 1번이다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게 되면 1번에서 2번 다음엔 3번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1번 다음에 2번 그리고 4번을 가는 경우가 있겠죠. 또 1에서 2까지 간다면은 5번을 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솔루션 스페이스들이 쭉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건 이렇게 이제 줄이 많지 않고 두 가지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 최종적인 어떤 결과들을 찾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4팩토리얼에 해당되는 거가 된다. 그래서 이 24개에 해당되는 해를 다시 말해서 이게 해를 검사해 봐야 되는 거죠. 검사해 봐야 어느 게 가장 이 좋은 결과인지 해봐야 가장 좋은 해, 다시 말해서 최소 비용 등에 대한 걸 갖다가 판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와 같이 사전식 탐색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그 TS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에서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먼저 이 추리를 그려보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고리즘까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아까 얘기했듯이 12주차 수업이에요. 그리고 13, 14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 15주차는 기말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저희 그 조금 더 저희 그 힘을 좀 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료 정리 좀 해주시고 기말 시험 때는 학교 오셔서 차비가 조금 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또 여러분 다 오신 분들을 밥을 사드리면 제가 밥을 굶어요. 가족이 다 굶어서 그건 또 좀 해드리기 좀 그렇다는데, 하여튼, 이 조금 차비 좀 아끼셔가지고 다른 데 쓰는 거, 그때는 좀 학교 좀 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2년 동안. 그래서 얼굴도 좀 익힐 겸 해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몸에 열이 난다라고 해서 못 오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만 따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 혹시 저희 준비가 안 돼서 그러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경우에 진단서 첨부하시고 뭐 그러면 저희 인정을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학교에 오셔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또 기말 시험 때쯤 돼가지고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저번 때 했던 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다 나는 열이 나요, 열이 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어떻게 또 다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왕년에 했던 방법대로 그냥 진행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 대면으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